지금 일본 외무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려 3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채 사우디에서 영구 퇴출당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외교관은 고개를 떨궜고 일본의 자존심은 리야드의 모래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도쿄 외무성 지하 비상대책실, 그 차갑고 긴 회의 테이블 앞에 앉은 관료들은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화면에는 숫자만 떠 있었습니다. 380억 달러. 그리고 그 아래 단 두 글자. 실패.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을 무너뜨린 것이 미사일도 아니었고 더 큰 자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는 전 세계 외신 기자 3,200명이 지켜보는 생중계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형제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다. 이 한마디가 국제 외교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50년 넘게 중동 시장을 주름잡던 일본의 영향력이 단 한 문장에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무게를 목격했습니다. 대체 48도의 불지옥 사막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일본의 50조 원이 휴지 조각이 된 걸까요? 지금부터 일본 외무성 수석 공사였던 야마구치 게니치가 직접 목격한 일본 외교,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패배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외교 실패가 아닙니다. 돈이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진심이 얼마나 멀리 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야마구치 게니치입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30년간 중동을 담당해온 전문가였습니다. 젊은 시절 처음 사우디 리야드에 발을 디뎠을 때부터 저는 이 땅이 일본의 미래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석유만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 사막 위에 미래 도시를 짓겠다는 야망을 가진 나라. 저는 그 야망의 설계자가 일본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사우디의 미래 산업을 일본 기술에 완전히 종속시키는 거대한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50조 원이라는 돈을 쏟아붓는 대신 사우디의 핵심 인프라, 에너지, 미래 기술 전반의 숨통을 일본이 쥐는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그 설계도를 내부적으로 종속형 투자 구조라고 불렀습니다. 밖에서 보면 투자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사우디의 미래를 일본에 저당 잡는 거미줄이었습니다. 10년 뒤, 20년 뒤에는 일본의 허락 없이 사우디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 저는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 제 보고서 한쪽 구석에는 항상 한국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경쟁 분석 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항목을 볼 때마다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 K-팝이나 파는 나라가 중동 외교를 알겠어? 삼성 TV 좀 팔고 드라마 좀 수출한다고 외교가 되는 줄 아나? 동료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회의실에서 한국은 진지한 경쟁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시해도 좋을 변수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비웃음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의 씨앗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2026년 봄이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 핵심 석유 시설에 무인기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폭발음에 잠을 깼습니다. 창문 너머로 리야드 북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도시 전체에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거리에는 차들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했습니다. 그 순간 미국, 영국, 일본 등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의 대사관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국민 직원들을 먼저 철수시키고 대사관 문을 닫은 겁니다. 외교 전문 용어로는 비필수 인원 우선 철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간단했습니다. 도망친 겁니다. 저도 그 지시를 받았습니다.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석공사 즉시 대사관 폐쇄 절차 진행하고 임시 철수 준비하십시오. 저는 그 지시를 따랐습니다.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단 한 나라를 제외하고 한국 대사관은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환하게. 한국 대사는 철수는커녕 현지에 남아있는 한국 국민 1만 6,700명을 향해 전파를 탔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문을 닫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한 사람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이 여러분의 마지막 방패가 되겠습니다. 그 선언은 순식간에 리야드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SNS, 현지 뉴스, 입에서 입으로 한국 대사관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 현지인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아는 어머니들, 혼자 걷기 힘든 노인들. 그들은 한국 대사관 문 앞에 섰습니다. 다른 대사관은 다 닫혀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일본 대사관 건물 앞을 지나쳤습니다. 창문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뭔가가 가슴을 짓누르는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아직 우리에겐 50조 원이 있었으니까요. 돈이 있으면 나중에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섭씨 48도가 넘는 아스팔트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피 명령이 떨어지던 그 오후 현장 근처 도로에서 한국의 대형 건설사 소속 근로자들을 태운 대피버스가 멈췄습니다. 운전기사가 브레이크를 밟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사우디 노인들과 아이들, 여성들이 쓰러지듯 앉아 있었습니다. 걸을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위와 탈진으로 쓰러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버스 안에서 한 근로자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 1명, 2명, 10명, 20명. 버스 안에 있던 한국 근로자들이 모두 내렸습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노인과 아이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전모를 고쳐 쓰고 무거운 안전장비를 짊어진 채 4km가 넘는 사막길을 두 발로 걸어갔습니다. 48도의 아스팔트 위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뒷모습을 버스 안에서 바라본 사우디인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를 아는 한 어머니가 유리창에 손을 대고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현지에 퍼졌습니다. 사우디 현지 직원이 저한테 그 얘기를 전해줬을 때 저는 처음으로 불안해졌습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각을 저는 또 억눌렀습니다. 감정은 외교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우디 왕실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왕가의 혈통 중 한 명이 공습 과정에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생존 확률 20% 미만의 중증 외상 환자였습니다. 파편에 맞아 내부 출혈이 심했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우디 왕실은 전 세계 유수의 의료진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미국의 유명 병원, 유럽의 전문의들. 그 답변들이 하나씩 돌아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파견이 어렵습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 의료진을 보낼 수 없습니다. 성공 확률이 낮아 병원의 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중하지만 분명한 거절이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달랐습니다. 연락을 받은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서울에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팀을 이끈 교수는 출국 전 공항에서 이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계산은 나중에 하고 사람부터 살립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성공 확률 같은 건 따지지 않았습니다. 명성이나 안전에 대한 보장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수술은 18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왕실 가족들이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새벽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20%의 확률을 뚫었습니다. 한국 팀 리더는 수술복 차림으로 나와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수술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눈물을 닦았다는 이야기가 왕실 내부에서 조용히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사우디 왕실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진짜 다급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50조 원짜리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왕세자의 참모들과의 회의 분위기가 이전과 달랐습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저는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최후의 카드가 필요합니다. 도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왕세자와의 독대 자리를 요청했고 그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왕궁의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리야드의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준비한 서류를 펼쳤습니다. 50조 원 규모의 투자 외에도 일본은 사우디의 미래 기술 파트너로서 독점적 지위를 약속하겠습니다. 수소 에너지, 스마트 시티, 방산 기술까지 전방위 협력입니다. 그 대신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국제 무대에서 독도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발표를 해주십시오. 사우디만 해주신다면 아랍 전체 여론이 따라옵니다. 저는 그것이 협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고받는 외교. 제가 30년간 해온 일이었습니다. 왕세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차갑게 아주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그가 놓고 있던 펜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아졌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왕세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돈으로 역사의 정의를 사겠다는 겁니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왕세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아랍은 압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의 땅에 이름을 붙이는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 민족이 그 칼날 아래 얼마나 오래 신음했는지, 그 상처가 지금도 우리 가슴에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그 상처 위에 돈봉투를 얹어 거래를 하자고 한 겁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왕세자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독도는 명백한 한국의 땅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 역사의 편입니다. 당장 이 자리를 떠나십시오. 저는 그날 왕궁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발이 무거웠습니다. 리야드의 저녁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0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탑이 스르르 무너지는 그 소리가. 며칠 후 사우디는 전 세계 3,200명의 외신 기자들이 모인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한민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약 체결, 에너지, 방산, 의료, 건설, 미래 기술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동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이 뒤따랐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혈맹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함께한 나라,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나라입니다. 한국의 의료진은 우리 가족을 살렸고 한국의 근로자들은 우리 노인과 아이들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 진심은 어떤 계약서에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지지합니다. 전 세계 뉴스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뉴욕타임스,
BBC, 알자지라, 로이터. 헤드라인은 하나였습니다. 사우디, 한국과 혈맹선언. 일본 50조 원 프로젝트 전면 백지화. 일본 외무성은 그날 밤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지만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없었습니다. 50조 원은 증발했고 30년의 설계는 사막의 모래 위에 그린 그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외무성에서 물러났습니다. 더 이상 중동을 주무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조용한 곳에서 지난 30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계약서를 봤습니다. 조건과 이해관계를 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막 위를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새벽 수술실 앞에서 밤을 새운 의사들의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포화 속에서 불을 끄지 않은 대사관의 의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만큼은 인정합니다. 한국은 총 한 발 쏘지 않았습니다. 미사일도 없었고 우리보다 큰 자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 산유국의 심장을 얻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건설 근로자들이 계산 없이, 비행기에 몸을 실은 의사들이, 포화 속에서도 불을 끄지 않은 외교관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것이 진짜 외교입니다. 그것이 진짜 국력입니다. 숫자로 살 수 없고 계약서로 흉내낼 수 없는 것. 사람의 진심이 쌓여서 만들어진 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48도의 사막에서 낯선 일을 위해 버스에서 내릴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 20%의 확률 앞에서도 사람부터 살리겠다는 의사들이 있는 나라. 어떤 자본도 이 진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